107의 전산세무 1급 문제 3번 결산 정리 분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인데요. 결산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에 장기차입금 3억 원에 대한 만기가 내년도 2월 29일 날 도래한대요. 그러면 이게 지금 25년도 12월 말일이니까 이제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 거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장기차입금을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반전표 입력으로 가서 12월 31일자로 들어가시고요. 자, 차변에 장기차입금을 줄여주시고, 자, 거래처는 대구은행이라고 나와 있죠. 자, 금액이 얼마인가요? 문제 보니까. 자, 금액이 3억이죠. 3억. 자, 그리고 대변에, 그렇죠. 유동성 장기부채. 대구은행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번입니다. 자, 임원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있으며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결산에 반영하려고 한다.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 면세서 갑의 일부이다. 이를 참고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결산에 반영하려고 한대요. 이자는 받지 못했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차변의 미소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으로 잡으란 얘기예요. 인정이자만큼. 회사가 이만큼 계상을 했다라고 신고하는 거니까 회사도 이만큼 계상을 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12월 31일자에 차변에 미수 수익. 자, 금액이 아까 그림에 보시면 얼마죠? 13610 그리고 958. 그 나와 있는 금액 그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대변에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기말 현재 희서정자가 보유 중인 매도가는 증권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 작년도 9월 8일에 취득한 것으로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다. 500에 취득을 했는데 작년도 말에 470으로 떨어졌죠. 그럼 30만 원만큼 어떻게 있겠어요, 여러분? 매도가는 증권 평가 손실을 잡았겠죠. 자, 그런데 단기 말에 보니까 얼마로 올랐어요, 여러분? 다시 얼마가 올랐어요, 여러분? 지금 요 차이가 얼마죠? 그러면 50만 원인가요? 예, 50만 원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면 차변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 투자 자산으로 구분돼야 되고요. 50만 원 올랐고요. 대변에 어떻게 하시는 거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라고 다 하시면 안 되죠. 자, 왜냐하면 지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30만 원 잡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부터 우선 상기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서로 상기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자, 총무팀에서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가 아니라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도 9월 말까지 120만 원을 10월 1일 날 지급하고 전액 비용 처리했대요. 차변에 보험료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보험료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 9개월치는 내년도 비용을 미리 준 거잖아요. 이것만큼은 그렇죠. 선급 비용으로 비용을 이연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선급 비용, 차변의 선급 비용. 자, 금액은요, 90만 원이죠? 내년도 9개월치니까. 그리고 대변에 보험료, 판매비와 관리비로 되어 있는 걸 줄여주시면 되죠. 자, 왜냐하면, 자, 문제에 보시면은, 총무팀에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보험료니까 제조활동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판관비로 상계시켜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기말 정리 분계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을까요? 자, 원천징수입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은 영업팀 사원 홍길산의 부양가족 관련 자료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본인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 탭에 부양가족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부로 입력해라. 자, 부양가족은 전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제시된 자료 외에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게 좀 시간이 걸리니까 요 데이터만 입력을 해놨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요 배우자 김옥순부터 마순영까지 쭉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입력을 미리 좀 해놨습니다. 네, 시간을 좀 아끼려고요. 괜찮으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오늘 화면 잠깐 멈춰놓고 이렇게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다 부로 해놨어요. 이제 문제 읽어가면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바로. 자, 문제 보니까 첫 번째로는 자, 홍길산. 자,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이었으나 완치가 되었다. 올해까지는 장애인 공제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장애인 공제, 장애인 복지법으로 받아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배우자 김옥순. 가정 불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퇴거해서 별거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배우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꼭 생계를 그러니까 같이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봐주죠. 그러니까 이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배우자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되었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아버지 홍준호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이 800만 원이나 있어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업소득 금액입니다. 그럼 종합소득 금액이 800이나 있으니까 공제받을 수 없죠. 자, 그래서 부로 하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정영자. 자, 정영자 어머니죠. 자, 은행 이자 소득 500만 원. 자,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가 되니까 분리과세가 되는 거고, 이런 걸로 소득도 분리과세가 되죠. 그러면 전부 다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60세 이상으로 기본공제를 받고 또 78세니까 그죠? 경로 우대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홍영수. 자, 고등학교 기숙사에 별도로 거주 중이다. 직계비속은 별도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봐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이가 20세 이하니까 기본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20세 이하로 기본공제를 받고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도 들어가는 거죠. 자,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 홍대산.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며, 자, 총급여 500까지는 100만 원 이하자로 봐주니까 기본공제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홍대산, 형제 자매. 자, 장애인으로 공제받을 수 있죠. 장애인인데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죠. 여러분 여기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 자, 장모는요. 복권 당첨 소득은 분리과세니까 공제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마순영 장모님. 자, 마찬가지로 60세 이상으로 공제받고 70세가 넘으셨으니까 경로 우대도 받으시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자, 해답에도 요 그림을 캡처해 놨으니까 요 그림 보시고서 한번 다시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또 이 순서대로 또 번호 순으로 또 정렬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비상장 주식회사인 주식회사 희서전자의 소액주주인 거주자 김영태 씨에게 다음과 같이 배당소득을 우리 희서전자가 지급을 한 거죠. 원천징수 대상 소득자를 기타 소득자 등록에다가 하고 이자 배당 소득자를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드 번호 나와 있고, 자, 지급일은 올해 3월 31일 날 지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25년도 3월 4일 주총에서 결의한 24년도 기속 잉여금 처분 계산서상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다. 주어진 정보로만 등록 및 자료 입력을 하기로 한다. 원천징수세율은 14%이다. 자, 그러면 원천징수로 들어가서 기타 소득자 등록으로 들어가서 자, 누구죠,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자, 문제에서 보시면은 김영태인가요, 여러분? 자, 음, 김영태, 김영태 맞죠? 자, 그래서 비상장 주식회사인 우리 희서전자의 소액주주 김영태. 자, 번호는 거기 보시면 100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김영태 입력해 주시고, 자, 거주자고, 그리고 소득 구분은 뭘로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인 배당금 받는 거니까 내국법인한테 받는 배당이죠. 이렇게 내국인이고 주민번호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860208 이렇게 나와 있고요. 1069 그리고 514 이렇게 해서 보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자 구분은 주민번호로 하시면 되겠고 실명이죠. 이렇게 해서 개인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답에도 이렇게 캡처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자 배당 소득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우리 지급한 날이 언제예요? 3월 31일인가요, 여러분? 3월 31일 날 지급한 거 맞죠? 네, 3월 31일 F2번 눌러서 김영태.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다른 거 나와 있지 않은 거는 입력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문제에서 제시된 것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금액은 500. 그리고 원천징수 세율은 14%라고 주어진 값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되었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 3번입니다. 자, 보니까, 어, 3번인데 5월 기속 5월 31일 지급분에 대해서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관련 자료이다. 아래 관한 자료를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기별 사업장이 아니고 전월 미환급세액은 20만 원 있다. 그래서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이 있네요. 그래서 입력해서 소득 입력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은 이 문제는 근데 어, 자료 입력을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마도 여기 소득자 등록에는 입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보니까 정도원 여기 입력이 돼 있죠. 기타 소득자 등록에. 그리고 사업소득자 등록에 또 문제 보시면 누구였죠? 정성호. 정성호도 입력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소득자료 입력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그러면 첫 번째로는 사업소득자료 입력부터 들어가 볼게요. 정성호 것부터. 자, 지급은 언제 지급을 했어요, 여러분? 5월 31일 날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F2번 눌러서 정성호. 자, 2025년도 자, 몇 월에 지급했어요? 5월 31일 날 지급액이 500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요거 닫고 기타 소득자료 입력으로 가서 자, 언제 지급했죠? 5월 31일 날 지급했고 F2번 눌러서 정도원 들어가시고요. 자, 지급 금액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문제 보시면 기타 소득, 일시 강연료 여기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300이죠. 강연료는 우리 60% 비용이 인정되는 기타 소득이죠. 최소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동으로 계산이 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로 들어가서 이제 불러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닫고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로 들어가서 자, 5월달 귀속 5월 지급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입력한 자료가 불러올 거예요. 사업소득 매월 징수로 해서 들어갔고 좀 내려보면 자, 기타 소득에 300에 24만 원이 들어갔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양식이 좀 바뀌어가지고 해답 그 교재 해답에 보시면은
이 부분이 그 외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인적 용역이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구분되어 있긴 바뀌었기 때문에 요게 강연료는 인적 용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해답에는 그 외로 돼 있지만 요 양식이 바뀌었다는 거, 인적 용역이라는 거 이렇게 해답에다가 좀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양식이 한번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인적 용역에 표시가 됩니다. 어차피 근데 이게 불러오는 거니까 사실은 이걸 실수할 일은 없겠죠. 그죠? 근데 이제 해답에 여기 그 외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또 공부하실 때 헷갈릴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답지에다가 인적 용역 이렇게 연필로 좀 적어놔 주시면 안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자, 전월미 환급세액이 얼마죠, 여러분 지금? 전월미 환급세액이 20만 원이죠? 이렇게 해서 20만 원 입력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갈 때 저장을 눌러 주셔야지 저장이 되겠죠.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원천징수까지 풀어보았고요. 또 다음 강에서 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